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단국대학교 우리 마케팅 전공 원우님들 오늘 또 뵙습니다. 벌써 6강이네요. 서비스 마케팅이. 이렇게 이제 서비스 마케팅을 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가 느껴지시죠? 결국은 이제 고객 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고객 가치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 고객 가치의 구성 요인들도 여러분들은 벌써 저와 공부를 해 보셨고 그 고객을 나눌 때 외부 고객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도 이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 고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부에도 고객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내부 고객들을 위한 마케팅하는 방법들 또 마케팅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응대하는 이 종사원들이 최초의 고객이라고 인식을 해야 외부의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부 고객들의 이 서비스 마인드, 그러니까 종업원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내부 고객이라고 우리가 GV에서 조직의 GV에서 인식을 해야 그 내부 고객들의 서비스 마인드 그런 것들이 형성될 것이고 고객 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조직에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싶은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을 이 내부 마케팅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기를 이 내부 구성원들부터 마련해 줘서 결국은 긍정적인 사이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고객 관계 관리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서비스업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캐피탈도 중요하지만 인적 리소스, 휴먼 리소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휴먼 리소스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사원을 간단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종사원, 내부 종업원이라고 내부 고객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즉 그 자체가 서비스 상품이자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인식을 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MOT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MOT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고객과의 접점을 형성을 할 때 거기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해서 만족을 바로바로 이끌어내야지만이 결국 그 기업이 지향하는 철학과 아이덴티티를 고객들에게 인식시키고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마케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부 고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 종업원을 고객이라고 인식을 하고 마케팅을 해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서비스 이윤 체인, 서비스 프라핏 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 종사자가 긍정적인 태도와 마인드를 유지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잘 제공했을 때 고객은 당연히 만족하는 거죠. 근데 만족의 정도가 있는 거죠.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야 기업이 원하는 수익, 프라핏이 최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그 손익, 직접적인 손익, 재무적 손익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가치, 바로 브랜딩, 뭐 ESG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 마련이 돼서 브랜드 이미지가 잘 구축되면 그런 것들이 고객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고객의 마음속에 있을 때 재무적인 수익 증대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서비스업 자체가 사실은 백화점을 생각을 해보면 쉽죠? 서비스업 자체가 늘 서 있어야 되고 이 심리적 스트레스, 이 감정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심리적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내부 고객이라고 인식을 안 하면 결국 보상도 약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히 경직되어 있죠. 그러면 저 직원들의 이탈은 아주 심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직원들이 이탈이 되면 기업은 어떤 기회 비용을 날리게 될까요? 일단 신규 직원 오면 교육시켜야 되죠. 교육 시간을 한두 시간에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 교육 커리를 만들고 또 강사들을 부르고 또 그 사람들이 내부 강사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비용들, 이런 투자 비용이 아주 막대한 건데, 이런 그 종사원들, 종업원들, 내부 고객들이 이직하면 그런 기회 비용은 아주 많이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규 고객에 대한 고객이 잘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불만이 많죠. 뭐 저 같아도 그렇죠. 뭘 잘 몰라, 뭘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 상당히 불만스럽고 태도가 퉁명스럽다. 여러분 그런 데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으세요? 저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 또 신규 직원이 잘 모를 때 제가 말씀드렸죠. UPS, DS를 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U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신의 액션 플랜이 이렇다라는 것을 미루어서 짐작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업무 주체로서의 역할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업무 주체로서의 역할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실수가 많을 수밖에. 근데 실수가 많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메워주거나 또 다시 해야 되거나. 그럼 두 번, 세 번 일을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 같아도 안 좋아하죠. 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번 묻고 두 번 일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근데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으니까 플래닝을 세워서 보고서 하는 것들도 주저하고 이제 두잉을 할 단계인데 이 두잉도 주저 하는 겁니다. 이러면 조직이 앞으로 갈 수가 없죠. 또 경험이 많은 그런 종사원 내부 고객일수록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좀 명예라고 할까요? 그 내부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유경험자들, 다 경험자들이 빠져버렸을 때에 조직 전체의 능력 손실, 이거 조직을 리드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알죠. 거기에서 데미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직 전반에 마련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 가보셨나요? 저희는 가보면 뭐 매년 한 2,500만 명 온다라고 하는데, 가보면 직원들이 친절한 것과 더불어서 어때요? 막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이 환상적인 세계의 주인공이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주인공의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하니 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어떻겠어요? 디즈니랜드 한번 갔다 오면 잘 못 잊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라든지 다른 곳들도 상당히 청결한 것이 사실이지만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쓰레기라든지 지저분한 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좀 지저분하더라도 10분 15분 만에 싹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의 신속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고객이 이렇게 사진 찍자라고 하면 얼마나 다 상당히 그 캐릭터들이 친절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와서 같이 찍을까요? 이러면서 아주 친절하면서 고객들이 그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러면 디즈니랜드의 내부 마케팅은 어떻길래 바로 그런 친절함과 신속성, 또 자신이 주체로서 일할 수 있는 명확성 등을 다 갖추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디즈니랜드는 모든 사원들을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우리도 지금 직원으로 부르지 말자라고 지금 우리가 이 강의 시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걸 좋아하는데 디즈니랜드에서도 그 각 주체들을 쇼 배우의 배우다. 너는 배우다. 그리고 네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너가 주인공으로서 잘 공연하듯이 직무를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환상에서 깨져서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 디즈니랜드의 그 각 역할들에 대해서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존중을 하고 일에 대한 우리 사명감, 긍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도전해보자. 이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객을 향해서 향하는 그 하는 그 행위가 그 퍼포먼스가 아주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스페셜리하게 운전기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운전기사라고 하지 않고 운전 안내자, 뭐 식당 직원을 당신이 식당의 음식점의 주인이야, 뭐 청원경찰을 뭐 안전 안내자, 손님을 그냥 뭐 낮춰서 부르지 않고 손님을 게스트, 고급 고객, 고급 손님 이렇게 호칭을 다르게 하는 것들을 보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국내 기업에서도 이 호칭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사람을 바꿔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쓸 때는 호칭에 대한 문제들, 우리 내부에서는 호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또 사원들을 참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정 조직의 목표와 맞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한번 다른 사업장, 다른 그 조직에서 관리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근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디즈니랜드에서 많이 그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해고 전에 그 사람의 성향이 좀 맞는 데를 잘 파악을 해서 그 근무를 시키는 거 그런 것들 중요하죠. 우리가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 또 이외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경영자의 전 지혜다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표창 중요해요. 제가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 이사장으로서 그 각 부문에 있는 분들한테 표창을 제가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내부에서 표창을 주는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방문객들에게 평가가 좋으면 당연히 표창을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디즈니랜드의 서비스 이윤체인 여러분에게 드린 이 강의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서비스 이윤체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부에서는 내적 서비스 품질의 체계가 잘 완성이 되어야 그거 가지고 종업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종업원들이 이걸 따르게 해야 종사원들도 내가 주체로서 어떤 서비스 활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충분히 인식하면 이제 자신이 생기니까 만족이 생기죠. 그래서 이 종사원 내부 고객의 만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주체성을 충분히 가지게 했을 때 이 종사원들의 충성도가 올라가고 더불어서 충성도가 올라갔을 때 더불어서 같이 생기는 게 뭘까요? 그렇죠. 내부 고객의 생산 품질입니다. 이 생산성이 올라가면 이것이 전체가 서비스 가치를 올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서비스 가치가 올라간 걸 가지고 누구한테 이걸 플레이한다고요? 그렇죠. 외부 고객한테 플레이를 했을 때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 품질, 서비스 가치를 가지면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올라가죠. 고객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 여러 번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고객의 충성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충성도가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의 구성에서 반복 구매 횟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기업의 수익은 증가하고 더불어서 브랜드 가치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기업의 프라핏은 재무적 프라핏, 비재무적인 프라핏이 같이 증가하는 것을 이 전체를 서비스 이윤 체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참 조직이 재미있어요. 이 조직을 바로 저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되게끔 조직을 경영을 해 들어가면 이게 참 경영자나 간부들 또 임원들이 재밌죠. 그런데 이 조직이라는 것이 왜 조직이라고요?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고 팀플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에요. 이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동해 나가는 이 체계, 잘 짜여진 체계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이런 것들이 어설프게 짜여진 것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원활하게 일들의 공통의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체계, 이게 제대로 된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를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조직 규범이고 조직의 룰이고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컴바인 되는 거죠. 동시에 결합돼서 이 결합됐을 때 자연스럽고 또 각각의 개별의 그 객체들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들도 자연스럽고 그랬을 때 이 특별한 목표들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개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왜 조직을 왜 할까요? 조직을 했을 때 훨씬 상상할 수 없는 효과, 아까 수익적인, PS적인 프라핏, 비재무적인 프라핏 이런 것들의 증가가 매우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조심해줘야 되는 것은 조직의 힘으로 움직이면서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능률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표 달성이 쉬워요. 이 개인은 이 조직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만족감, 안정감,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 명확하게 조직의 목표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미션, 비전, 밸류, 슬로건 이런 것들이 명확한 조직의 목표를 언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적으로 보여준 이 언어를 또 다시 머리에 인식시키는 교육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조직의 철학을 잘 이해가 되어야 본인들이 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맞춰지는 거죠. 그랬을 때 지휘했을 때의 효과가 올라가는 거고 감독 체계가 딱 일이관지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롤을 알려주고 정확한 책임, 권한 이러한 분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룰이 잘 정해져 있으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를 잘 해놓으면서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외부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의사소통들이 원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아까도 UPSDS를 말씀드리면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언더스탠딩, each other 간의 언더스탠딩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조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은데요. 구성원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 있겠어요? 직무 자체의 만족도, 또 임금, 샐러리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사와의 원활함이 있느냐, 갈등이 있느냐. 그래서 상사들도 사실은 마음은 늘 자신의 부하들을 향한 마음은 따뜻해야 돼요. 물론 일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은 유지하되 그러나 인간적인 면들이 충분히 있어서 룰 이외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그렇게 만들어주는 상사들이 존경받죠. 그 다음에 동료들하고의 일 자체가 재미있어야 직무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영향으로 자신의 일들을 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이 잘 마무리되어야 조직의 또 업무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몰입해서 일했을 때 스스로도 즐겁고 조직의 성과도 좋다. 이러한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이런 충분한 열정, 에너지, 충성심 이런 것들이 자기 표현으로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품질의 고기능성 서비스 품질과 자신의 열정들이 만나서 이런 것들이 잘 실행되어지만이 고객은 매우 만족하고 여기를 다시 이용하고 재구매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조직의 목표고 조직의 목표와 성과 달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뛰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기업을 다르게 만들죠. 여기 제가 조직 구성원의 개발 가능한 긍정적인 심리 상태가 긍정 심리 자본이라고 했는데요. 이 긍정 심리가 사실은
가장 앞설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인들의, 임원들의, 간부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긍정적 심리를 측정 가능하다라고 이 루선스 교수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측정 가능하면 뭐도 가능하겠어요?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원을 관리하고 응용할 때 이러한 그 긍정 심리 자본이 높으면 높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정 심리 자본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효능감,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또 희망, 나 할 수 있어, we can do it, 뭐 그 다음에 낙관주의를 가져요. 저도 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낙관주의자입니다. 뭐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라고 저를 스스로 믿고 있는 거고요. 또 뭐가 잘 안 됐을 때 탄력성, 회복력, 복원력 이런 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침체에 있지 않고 다시 그걸 떨치고 일어나는 힘, 이런 자기 탄력성, 복원력 이런 것들이 긍정 심리 자본의 주요 요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긍정 심리 자본이 좀 약한 것 같으면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좀 개선하는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이 상담을 해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상담을 좀 해주면 상당히 고마워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께서 좀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그 생산을 할 때 있어서 이 생산의 3요소가 이제 전통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토지, 노동, 자본, 여기에서 생산의 3요소, 이걸 생산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노동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직 구성원 중에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은 참 중요한 게 교육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스킬, 그 스킬들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오죠. 그리고 또 그걸 실행을 해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는 거.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창의성. 그래서 인간은 이런 창의성들 같은 것들, 또 이런 경험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인간이 지닌 능력, 조직원들의 능력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고, 이게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을 때 기업의 자산 가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들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됐을 때 높은 가치가 유지되는데, 그렇게 기업의 높은 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더 많이 해서 질적 투자, 양적 투자를 많이 해서 이 서비스 산업을 할 때 산업의 주체로서 고객들과 그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적 자원의 역량이 제조업보다 서비스 산업이 더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제조도 중요했지만 바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이 인적 자원의 역량이 떨어지면 사실 그 분야에서 상당히 도태될 가능성이 높죠. 바로 직원이 대면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 품질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직원이 대면하는 그 자체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또 그 일선에 있는 직원 자체가 마케팅 관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고객들과의 관계가 매우 원활하게 잘 맺어져서 그 넥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을 잘 세워야죠. 그래서 휴먼 리소스를 플래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플래닝하느냐? 우리 의 사업 계획에 맞게
이 조직 단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 조직 단위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예측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의 적절한 채용. 적절한 채용이라는 것은 교육 단계에서 또 수습 단계에서 이탈할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것까지 버퍼를 좀 두고 적절한 채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야죠. 조직에서 훈련을 시키고 훈련된 사람을 일선에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성과를 측정을 해서 이 성과에서 훌륭한 사람을 경력 승진시키고 또 조직과 또 다음 전체 조직과 직무를 설계해서 다시 나눠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HRP입니다. Human Resource Planning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활용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Human Resource Utilization을 잘해야 되는데, 이 인적 자원을 조직 내에서 각 부서에서 원하는 부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보내주라, 배치해달라. 그런데 그것들을 조직 관리자, 또 인사 관리자가 그 내부의 직무의 특성에 맞는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선구안, 그 다음에 해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 내에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원활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또 승진에 있어서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일을 잘한 사람들 공정해야게 승진시키고, 또 평가를 하는데도 공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승진과 평가, 또 부서 이동, 보상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조직에 대한 신뢰는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인재의 현재 능력과 가능성, 향후의 가능성 파악, 또 효율적 활용,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또 향후에 또 아까 말씀드렸죠, 인적자원 계획의 하나로 인적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디벨롭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수시로 개발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건데요. 조직의 인적자원의 확충을 위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인적자원 관리의 구성 요소이고, 얘가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서비스를 이 서비스 종사자가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실행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기업은 능력이 있는 서비스 직원에게 적합한 보상, 적극적인 보상을 해주어서 이 사람들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돼요. 이 경력자의 경험 노하우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수가 돼야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물적 자원보다 인적 자원의 이 우수성이 기업의 미래를,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나가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 특히나 서비스 산업은 경쟁이 심화되고 이 트렌드의 변화가 빨라지는 이런 산업 환경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매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언행이 중요하죠. 제가 품격에서 품자는 입구자 3개가 모인 것이 품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품격이 처음이 뭐겠어요? 바로 언행입니다. 언어 구사력, 그 다음에 표정, 그리고 행동인데, 여러분들도 어딜 가보시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게 왜 호텔 같은 데는 다르겠어요? 실제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드러나게끔 교육을 받기 때문에, 또 서비스 방식 자체가 고객의 이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미리 철저히 사전에 계획을 하고 고객의 행동 이 방향에 맞게 서비스를 계획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고객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교육들을 통해서 이 서비스 자세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세와 전체의 매뉴얼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된 친구들은요, 긍정적인 마인드 계속 뿜어져 나오죠. 또 동기, 아주 좋은 동기, 고객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좋은 동기를 가지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과 근무 환경 또 적절한 보상 이런 것들이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직원들은 새로운 방식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트렌드를 익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입 직원들은 서비스 매뉴얼, 고객 응대법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또 고객이 지향하는 가치 또 나와요. 지금 중요한 가치, 철학, 미션, 비전, 밸류 계속 나오죠. 고객이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 또 규정, 관련 업무, 조직도 같은 것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인적자원 개발이 잘 된 기관들을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이라고 평가를 하고, 정부도 우수기관, 인적자원 개발의 우수기관 인증 사업들을 계속 평가를 하는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이런 부처가 공동 주최를 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주관을 하는데, 이런 그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하고 임직원의 역량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올해는 한미약품, 한미정밀화학 이런 데가 우수한 기업이다 라고 선정이 되었네요. 그럼 뭘 잘했다는 것이야? 장기 현장 실습, 현장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해주고, 일하고 학습을 병행해서 그 사람의 뭘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교육 역량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마스터, 여러분들도 지금 대단히 중요한 엘리트 교육을 지금 받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하시게 되면, 석사, 박사 이런 것들을 잘 하시게 되면 이해가 대단히 빨라지죠. 그러면 플래닝하는 거와 실행하는 두잉에서 남들보다 나은 성과를 분명히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련 업무뿐만이 아니라 그 업무를 둘러싼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한미정밀화학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재 채용 채널을 다각화했다 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한미정밀화학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개념적인 걸 말씀드렸지만, 승진자와 신입 등에 대한 제도화된 교육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또 자기 주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학습 환경을 구축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자, 인적자원 교육이 되었어요. 아까 배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더 잘 맞을까, 이걸 잘 조직에서는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하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요. 이 종업원 각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찾아서 적재적소에 연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는 동시에 이 사람의 성장 가능성,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인터뷰도 잘해서 배치를 해줘야 불만도 없고 일도 재밌고, 그러면 조직의 성과도 올라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정도가 이제 사람의 역량, 인적 자원의 역량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역량을 잘 파악을 해줘야 조직도 성공하고 개인도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공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이 조직 개인의 내적인 특성이 인적 자원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독특해야죠. 그 분야에서는 독특해야 되고, 브랜드 법칙에서 말씀드렸죠.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희소성이 없으면 이 조직에서 내가 굳이 안 필요할 수도 있죠. 또 경쟁 조직이 쉽게 이 조직을 모방할 수 없도록 조직 자체도 특이해야 돼. 또 이 자신이 조직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직에 속해진 분들도 있지만, 조직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역량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뭐 쉽게 대체가 되고, 이거 안 돼요. 나만의 독특한 역량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가 절하되지 않는 지속성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것이 개인 역량이 가장 먼저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고, 관리 역량, 조직 역량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조직에서는 이제 개인 역량이 조직의 구성원들하고 잘 어우러지게, 마치 최고의 비빔밥을 만드는 것처럼 잘 어우러지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 역량은 개인의 역량들이 밀접하게 잘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조직 역량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조직 역량들이 좋은 것과 더불어서 조직 문화도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조직 문화가 무엇을 조직 문화라고 할까요? 결국은 빠지지 않는 건 계속 철학입니다. 공통으로 이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인식시키고 그 철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직 문화가 있어야 되고요. 가치관이 계속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분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위 규범, 또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모여서 조직의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는 그 특정한 조직의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언어적인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또 상징, 지금 브랜드에서도 상징 늘 말씀드렸듯이 그 이미지, 의식, 또 전통 이러한 것들의 총괄적인 것들을 우리는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가 돼야 되고, 또 존중도 해야 되고,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조직 문화가 해치지지 않도록 소통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 활동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조직 구성원들의 컴바인,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을 결합시키고 직장 생활에 특별한 의미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조직 문화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치관, 신념, 이념, 규범, 행동 양식을 다 포함하여서 조직 구성원과 조직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직 문화에서 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기사는 달성군이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MZ세대의 혁신 주니어 보드를 출범시켰다고 하는데, 네, 좀 특이하죠? 주니어 보드가 뭐죠? 경력 10년 미만의 젊은 실무자로 구성된 회의체래요. 수평적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수평적 의사소통의 장을 왜 마련할까요?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그 구조에서는 경직되잖아요. 뭐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혼날까 싶어서 창의적인 게 나오기 위해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게 참 공조직에서 쉽지 않은 건데 이게 좀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기구다. 왜 조직문화 혁신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뭐 어느 지자체든 다 경직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직되다 보면 좀 아이디어는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뒤처지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하니까. 그래서 조직문화 혁신은 이렇게 좀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참 이 실험적인 이런 조직 체계, 저도 결과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공직 조직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뭐 악사그룹도 뭐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 Healthy You 캠페인을 뭐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는데, 이게 조직원들의 정신건강, 멘탈을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인체공학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들도 지급해주고, 영양도 챙겨주어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것들이겠죠. 뭐 쿠킹 클래스까지
마련해주고 또 스트레스 컨텐츠 제공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뭐 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향은 뭐 좋은 거죠. 포브스에서 선정하기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직장이다라고 선정이 됐는데 3년 연속 1위라는 기사가 있죠. 세계 최고의 직장은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세계 최고의 직장일까요? 육아, 난임, 자녀 돌봄, 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자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육아휴직 리모딩 같은 가족 친화적인 근로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의 직장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역시 브랜드 전문기관인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2년 연속 글로벌 5위를 차지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직장이라는 이런 영예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월라벨이라는 것은 워낙 많이 아시죠? 뭐 삶과 일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요즘에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뭐 반반차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환영할 만한 겁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너무 경직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 유교적인 문화에 장점과 있고 폐해가 있는데 너무 경직되면 창의적인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워라벨을 추구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확보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직장 생활의 중요성도 저는 더 많이 깨닫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월라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워크 라이프의 워크와 라이프의 하모니를 추구하는 것. 또 워크 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워크와 라이프의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좀 양쪽에서 경계 없이 잘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월화라는 것은 뭐 다 같은 얘기인데 일과 삶을 적절히 분배해서 이제 조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얻는 것들. 또 월화임이 일과 삶의 경계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진행하는 거고 일과 삶을 다른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저는 월라인, 월라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한테는 지금 배어져 있는 것 같고 저도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직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질 않죠. 세상이 보이질 않고 세상이 보이질 않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인테그레이션을 워크와 라이프를 인테그레이션을 잘하면 결국은 이런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잘 보이죠. 제가 제주도에도 집이 있고 그래서 제주도를 자주 다니는데요. 요즘에 제주도에 스터디 카페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호텔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잘 되는데 이런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제주 같은 데에서 또 일을 하고 디지털 사회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 사진들을 보시면 저 휴양지 같은 데에서 일하고 쉴 때 쉬고 이런 문화들도 요즘 상당히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어서 휴식과 업무를 합친 그런 오피스 이런 것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 기사는 더 퍼스트 한양이라는 데가 화성에 만들고 있는 더 챔버 라티파니라는 거 20층짜리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딱 보시면 가장 탑층은 파크하우스라고 해서 리빙 스페이스가 있고 그 아래는 한 7계층 정도는 일, 휴식, 주거 기능이 복합된 오피스하고 그 다음에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단지 이런 복합 건물들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일과 삶을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장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인적 자원들이 얼마나 지금 서비스 문화에 또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주는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서비스 마케팅을 계속 점차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그런 인식들도 충분히 좀 생겼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일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좀 떠올려 보면서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 삶의 직장에서 또 아니면 그 지휘자로서 써보시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각 강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늘 제게 언제라도 뭐 전화를 주셔도 좋고 뭐 톡으로 주셔도 좋고 뭐 그런 방법들로 상담을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최대한 또 도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강의만 하고 좀 뭐 강의로 끝나는 그런 교수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도와드릴 수 있고 또 마치 그 여러분들 회사의 고문처럼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역할을 좀 수행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늘 그런 것들은 상담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오늘 그 배운 것처럼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체로서의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직접 뵙고 이렇게 녹화 강의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들과 또 즐거운 또 강의하고 또 회식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